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입은행 인사부의 조윤경 부부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수출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저희 수출입은행 본사 건물이고요. 여의도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수출이 성장하면서 같이 경제 규모가 성장해 왔는데요. 69년에 선박을 최초로 수출을 했고 76년에 자동차를 최초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최초로 시작되고 있을 때 한국수출입은행도 수출 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만 40세가 된 상태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저희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개인 수신 업무가 없는데요. 그런 개인 예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이 없고 저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을 하여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근데 자금을 장기 저리로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국책은행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기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수출입 기업들에게 장기 저리로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미국, 중국, 영국 모두 수출입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다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EC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ECA로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호공사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대외거래 전문 은행입니다. 선박 플랜트 해외건설 관련된 그런 금융이 많은데요. 이런 선박 플랜트 해외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건당 금액이 억불 단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매우 크고 그리고 자금의 스팬이 길고 그래서 중장기 고위험 거액 거래에 저희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플랜트 분야 금융 수요 증가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을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대규모 거래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수출 중소기업 앞 지원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성장 시대에 수출 부진 상황인 상태인데요. 이런 수출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성장 산업 앞에 그런 수출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보건의료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성장 산업인데요. 저희가 독특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수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자금의 종류인데요. 원래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로열티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수출입 금융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독특하게 기금 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외경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외 원조를 하는 부분인데 개발도상국에게 장기 저리로 차관을 제공하여서 도로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립이 되었고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며 차관 잔액은 15년 말 현재 5조 원 정도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저희가 북한 앞으로 주는 유무상 원조 자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 관련 유무상 원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개성공단 관련한 지원 사업도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91년도에 남북협력기금은 9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통일부 소관으로서 저희가 수탁하여서 관리하고 있고 유무상 원조 총 지원액은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좀 또 상이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해외 연구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업연구, 국가연구, 해외투자 통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산업별로는 뭐 조선, 플랜트, 자원, 전력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가별 신용도 분석을 하고 신용평가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별 자료 그리고 산업별 자료, 해외투자 통계 관련한 자료들을 다 수출기업에 제공을 하여서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외 거래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가 많은데요. 지금 국외사무소 및 주재원이 28곳이 있고요. 현지법인이 4곳,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이렇게 4곳이 있고 국제기구는 OECD, 월드뱅크, ADB, IDB 등 7곳에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채용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신입회원 채용 인원을 미정으로 쓴 이유는 저희 마음대로 그 사람 수를 뽑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받고 그 상황 연말이 되었을 때 저희 그 인력 상황을 봐서 그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가 이제 채용 인원이 되는 건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저희가 17년 하반기에 20명 정도 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하반기 채용이 원칙이고 가끔 상반기 채용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17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채용만 있을 예정입니다. 채용은 일반 부문, 지역 전문가, 청년 인턴 이렇게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형을 실시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 전공, 연령, 어학 성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역 전문가와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는 지방 소재 최종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지원 가능하고 반대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지방에서 나온 것은 그런 사람은 이제 지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당행 청년 인턴 수료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2 외국어 우수자, 그리고 우대 자격증 소지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의 자격증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 3종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은 사실 저희 은행에 들어오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6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FRM 같은 경우에는 파트 2, 가프에서 주관하는 파트 2까지 통과하신 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CFA는 레벨 3이며 그 CFA와 FRM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채용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채용이 원칙인데 먼저 서류 전형을 9월부터 서류를 접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은 필기 전형을 10월에 보고 면접을 11월에 봐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11월에 선정이 되고 그 최종 합격자를 모아서 신체 검사와 신원 조사를 해본 결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신입회원으로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영어, 제2외국어 능력, 유관 자격증, 직업 기초 능력 여기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성취도 즉 학점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좀 정확히 써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좀 비슷하게 다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에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유사한 대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자소서 1번 문항이 이런 거였는데 수출입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란 무엇이고 그 직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셨던 공부나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다면 그럼 저희가 직무기술서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수출입은행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무 능력은 1, 2, 3인데 그 1, 2, 3에 대해서 1은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2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험을 쌓았으며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 지원자분들께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어떤 인턴 경험, 어떤 공부 이런 걸 했습니다. 저는 수출입은행에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뭉뚱그려서 대답하시면 점수를 절반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로 공부를 하신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논리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필기를 보게 되는데, 필기는 먼저 NCS 시험을 60분간 보고 그 다음에 전공 시험을 90분간 봅니다. 전공 시험은 저희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CS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전공 시험은 약수령, 논수령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약수령 안에는 단답형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필기 전형을 통과하시면 이제 먼저 실무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입은행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씁니다. 영어로 외국 기관들과 이메일을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영어로 전화 회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를 말을 잘 하고 그다음에 라이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나라시에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실무진 면접은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과제, 개인과제, 직무역량 평가 면접, PT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어를 보시다가 생소하신 게 직무역량 평가 면접이 무엇일까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실제 직무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일을 하는 상황에 먼저 한번 그 지원자들을 한번 상황에 대입을 시켜보고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는지를 보는, 빠르게 적응하신지를 보는 그런 면접 종류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 면접 종류가 그러면 경력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채용을 진행해 보면서 보니까 경력자든 신입이든 그 적응력을 판단하는 거라서 거의 상관이 없었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더 유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임원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임원 면접 때는 조직 가치 적합도를 봅니다. 즉 그냥 개별적인 질문, 자소서에 쓰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태도와 품성 그리고 우리 조직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그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청년 인턴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청년 인턴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그 청년 인턴 수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TO를 두고 쿼터제로 이제 그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게 됩니다. 약 20% 내외로 해서 저희가 쿼터를 주게 되는데, 일반 부문보다는 확실히 경쟁이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 인턴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0명을 뽑았었는데요. 업무 일반으로 70명, EDCF로 20명, 지점에서도 20명 이렇게 해서 약 110명을 뽑았습니다. 학력, 전공, 병역, 어학 성적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휴학하신 분도 오실 수 있고 졸업하신 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청년이어야 됩니다. 34세 미만인 청년이고, 뭐 군대가 있다면 35살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채용 절차는 먼저 2월 초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서류 전형을 내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학점,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를 보고요. 그 다음으로 필기로는 NCS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를 통과하시면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서는 간단한 PT 면접 정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또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저희 인턴으로 채용이 되시는 겁니다. 네, 아까 EDCF 인턴 한 20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EDCF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출입은행에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ODA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저희 그냥 인턴은 5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EDCF 청년 인턴은 8개월을 근무하면서 4개월은 본점에서 근무하고 4개월은 저희 그 해외 지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이런 근무 경험, ODA 근무 경험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공임과 체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 청년 인턴은 3월에 들어오셔서 12월까지 근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다 그 수료 조건에 맞춰서 5개월 또는 8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시는 게 저희 일반적이고요.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주 40시간, 주 5일제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수료 조건은 5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고, 근무 평가 성적이 보통 이상, 그러니까 크게 결격 사유만 없으면 수료 조건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이 되시면 좋은 이유는 일단 전체 전문직 신입회원 채용할 때 채용 인원의 20%의 쿼터가 있고, 또 우수 인턴으로 선정이 되시면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는 그런 또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채용 제도를 설명을 다 드렸고요.